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지금 야금야금 체감도라는 부분을 저격하면서 완전히 좀 먹고 있는 걸 전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 건 결국 미국발 물가 비상이 걸린 탓에 워낙 지표 자체가 불안감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확산 일로에 들어서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리 쪽 멱살을 꽉 쥐고 있으니까 이거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인플레이션 기조대로 흘러가는 건데 특히 국내 물가 지수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오늘 날짜로 발표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주 심각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건 팩트가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제일 무서운 게 농림수산품 아닙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년 동월 대비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뾰족뾰족 올라오게 되면 공급 쪽에서 물가 단계가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측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원점 타격이 되지 않는 건데 전혀 물가를 밀어올리는 원점에서의 해결이 깔끔하게 되지 않으니 앞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의 궤적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특히 농림수산품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기후 탓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 여전히 잡히지 않는 이 불길이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화전 뚫어서 소방호수로 뿌려대도 이게 당최 대외 여건이라는 강풍이 수그러들질 않으니 한국은행이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뭐 비상 깜빡이 깜빡깜빡 제대로 켜진 상태의 지수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촉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지 농림수산품에 대해서만 오르는 부분적인 상승세라면 그냥 뭐 넘길 수도 있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산품 역시도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 추세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가는 요새 동네 깡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냥 무작정 사람 세워놓고 겁을 주는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급등하는 유가는 거의 모든 물가의 블랙홀, 다짜고짜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불안전성의 흡입력을 가지고 석유 제품 품목을 0.5% 정도로 끌어올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여타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는 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를 하더라도 이게 한순간에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유가 때문이죠. 석유류 제품군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적인 물가 상승률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물가를 전제로 한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는 입에도 담지 못하는 아주 엄격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뭐 체감적인 물가 상승률이 갈수록 이렇게 가중이 된다면 이런 카드 꺼낼 가능성 아주 높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근원 물가 CPI, 생산자 근원 물가도 0.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날파리 끼는 변수적인 일시적 물가 현상은 다 제껴놓고 순수하게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물가지수라 볼 수 있는데 그냥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라 보면 됩니다. 클린징 다 하고 쳐다보는 쌩얼, 물가지수 CPI 역시 그리 뭐 전망이 밝지 않은 건데 4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원 물가지수가 좀처럼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 물가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궤적 안으로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지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공식적인 지표만이 아니죠. 일본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노무라증권, IB투자은행 대표적인 금융사인데 G7과 전체 유로 지역을 통틀어서 한국이 영국과 미국에 이어서 3번째로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아주 충격적인 지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만과 비교해서도 2.5배 정도 오른 물가 상승률. 초반에 언급해드린 채소류는 단연코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선점하는 지표를 나타냈는데 이게 문제인 게 모든 물가 지표가 다들 동메달권 안에 들어갔다는 거. 좀처럼 한국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고 노무라증권은 이런 인플레에 가까운 급격한 한국 물가는 결국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게 될 거고 일본의 버블 수준에 해당하는
자산 시장의 붕괴도 올 수 있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지표를 내놓고 있는 건데, 특히 에너지 부분도 이건 뭐 산유국이 아니면 모든 나라가 그냥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경우는 프랑스 상승률에 이어서 이건 뭐 은메달권 2위에 해당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저의 동메달권 안에 드는 물가 상승률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인 3월 달의 물가 상승률은 단연코 세계 1위가 되어버리는, 정말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 뭐 무슨 메이저리그야? 이달의 선수도 아니고 이달의 물가 상승률 1위 한 나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체감하고 있는 물가가 정말 지표로도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석유 제품군들은 일방적인 대외 변수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값을 전제로 한다면 저항값, 얼마나 이런 악재들을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저항값 자체가 한국 경제 자체의 약화로 인해서 제대로 리스크가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세계 1위 3월 한 달간의 상승률이 걱정이 되는 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이전에 한국 경제가 날아다니던 8, 90년대를 상정하고 지대로 달리고 있다는 건데, 이건 거의 뭐 상상의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라고 스스로가 상정해놓은 이매지네이션, 상상의 부산물은 결국 냉혹한 현실이 밀어닥치면 겨울을 온몸으로 맞는 동화 속 배짜기 신세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경제 호황이라면 그냥 이런 분위기도 분위기에 묻혀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마다 뭐 물가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노무라 증권의 분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아주 극명한 단면들이 그냥 우리에게는 완전히 주머니 속의 바늘이야. 결국 이거 호주머니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찔리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주머니 속에 가득 터지도록 쑤셔넣고 있는 게 바로 적체되고 있는 매물량, 그리고 호가를 죽어도 놓지 않으려는 가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정말 이렇게 물가 판사리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뻔한데도,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관성의 힘을 제대로 받고 있는 또 다른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배가가 되는 제곱이 되는 수순인데, 그동안 밀어왔던 힘,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걸리죠. 그냥 냅다 엑셀 위에 발을 놓을 수밖에 없는 관성의 힘, 거기다가 심리적인 기저의 작용, 그냥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가는 거야. 그런 관성에 젖어서 그냥 속절없이 나락으로 가는 궤적에 들어가도 못 먹어도 고를 외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주먹밥이 돼서 이건 뭐 완전히 단단한 돌멩이가 될 정도로 이렇게 대외 변수가 자극을 해도 전혀 꼼짝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이게 완전히 깨져야 산산이 부서지는 내 집이요. 무슨 네로 황제가 온 로마를 불사지르고 감상하는 듯한 파멸을 두 눈으로 목도해야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은 위기로 애워싸여 있는 형국인데, 부동산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가장 부정적인 성향이 짙은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특이할 만한 이례적인 현상인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 미국 중앙은행장 버냉키도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요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경제 모델이 노후, 낙후되고 올드에이졌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이클이 생겼는데, 이걸 전혀 진단하지 못하는 모델링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제롬 파월이 말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최근 3회 이상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던 미 연준이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이 아니라 떡칠을 하게 된 것도 이제 뭐 연말도 어렵다는 투로 얘기하는 건데, 전혀 변수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 경제 사이클상의 분석은 너무나 지금 급변하는 상황과 동떨어진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돌아가는 거는 팽팽인데 그걸 리딩하고 있는 건 민기적이라면 갑자기 톡 쏘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를 못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전의 부동산 사이클상에서의 조망만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단군 일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많은 악재들을 껴안고 그냥 헤드락을 거는 것도 모자라서 레그락까지 걸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위기라고 전혀 보고 있지 않으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부동산 거래량 잔존 세력의 급격한 후퇴, 그리고 오로지 시장은 분양하고 패대기 친 잔여 물량 쓸어담게 열일을 하고 있는 여전한 다주택자들, 무주택자들은 이런 리스크가 결국 집값 하락에 직격탄이 될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죠.
때론 온갖 신고가 띄우기, 집값 띄우기 이런 완고한 부동산 사이클상을 뛰어넘는 파괴적인 대외 변수에서도 여전히 집값 물레방아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될 거라는 믿음이 결국 배신을 낳을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아니라 완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 그러니 사람들이 분양에는 몰리지 않고 무순위의 집중 포화를 가하고 있는 건데 어제 더샵 둔촌폴에 몇 명 몰렸을까요? 84A에서 2만 1000명이 몰렸어요. 분양가가 상한가 13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을 넘어서 2만 명대로 진격을 했는데 경쟁률로 따지자면 1503대1. 요즘 뭐 청약 경쟁률과 비교하자면 거의 뭐 타노스급이죠. 엄청난 수적인 열세가 아니라 폭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첨되면 5억, 로또라는 둔촌주공 빗대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소규모 단지라서 이 정도까지는 불가해 보이고 이후 11월 입주 시 둔촌주공 시세가 그리 크게 뛰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둔촌 쪽이라는 입지가 제대로 먹힌 것 같죠. 이렇게 무순위가 쏠쏠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무순위 접수받았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여기는 특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필터링을 거치는데도 900명 넘게 몰렸어요. 입지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으나 분양가가 일단 서울에서 5억대로 나왔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몰린 거고 청약제도도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틈새만 사람들이 죽도록 패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 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은 초반에 주구장창 언급해드린 더 이상 시장의 정상적인 기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집값도 아니고 게다가 그 집값도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서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지금 상황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거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표는 상반기 엄청난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수로 무게감을 더할 것으로 보이고 이젠 더 이상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의 옛날 사이클상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낭패를 당할 것이 분명한데 보다 촉을 세우고 잘 기다려야 골든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후반부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